2025 한 해를 마감하는 올해의 로봇은 탑 오브 탑은 과연? 위키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모형,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도요 참 많은 신상들 수집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돌이켜보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한 해를 꾹꾹 담아서 잘 정리해보는 콜렉터들의 가장 현명한 방법? 올해는 과연 어떤 로봇들이 우리를 두근반 세근반 거리게 만들었는지, 시간이 지나도 명품으로 인정받을지도 모르는 올해의 로봇은 과연 무엇인가? 참 많은 여러 콜렉터분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사심을 약간 더 담아서 2025 올해의 로봇 탑10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이긴 하지만 다들 종이 한 장 차라서요 개인별 취향차를 감안하면 무엇을 최고라고 해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다면 종이 2장 차이였나? 취향 차이였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위 모쇼토이즈 타월 팔콘. 무려 5만원대라는 가격으로 시작해서요 MG급 이상의 크기, 합금, 보급형이지만 LED 라이터 기믹까지 들어있는 데다가 좋은 내구도와 플레이 밸류까지 갖춘 미친 완성품 라인업. 대륙의 양대기셔 모쇼토이즈의 타월 클래스입니다. 이걸 보면 세상의 모든 피규어들이 비싸 보이는 역체감 쩌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 타월급으로 올해도 여러 제품들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로봇은 바로 게임 메카브레이커에 등장했던 대표 주역급 기체를 제품화했던 모쇼 타월 팔콘입니다. 타월 초반 시리즈보다 가격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출시 시점 최저가 기준 한 자릿수 만원대라는 완성품 미라클한 가격에 요타의 모쇼 타월 시리즈들을 뛰어넘는 사이즈, 대비 가격, 디테일과 기믹에 이르기까지 매우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죠. 스피디한 기체 컨셉에 걸맞게 날렵한, 마치 로봇과 항공기가 믹스된 듯한 미래한 디자인에 샤프한 VV 표현력은 타월 시리즈 중에서도 압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날개 전개 기믹이 간단하면서도 비주얼적인 효과가 참 좋기도 했어요. 유일한 단점이었던 헤드의 생김새도 추후에 정식 제품에서는 일부 변경되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런 배려가 또 있었다. V CCS 토이즈 얼티밋 땅쿠가. 대륙의 또 다른 기적, CCS 토이즈에서 만든 올해 양대 제품 중에 또 하나, 얼티밋 땅쿠가입니다. 얼티밋이라는 다소 마이너한 버전의 땅쿠가이지만요 CCS 토이즈가 만든 만큼 원작 이상의 매력적인 육중한 프로포션이 압권이었던 제품이죠. 개인적으로는 헤드 그리고 프로포션 두 가지 부분에서는 CCS 역대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슈퍼로봇 과거 레진 제품들을 보는 듯한 육중함이 잘 담긴 멋진 형상이 인상적이었고요. 덩치 K지만 가동의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곳곳에서 슬라이드 연동 가동들의 가동률도 좋고 가동 후의 결과도 포스가 넘치죠. 자석식으로 작동하는 몸체 곳곳의 LED는 비록 광량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 켜두면 그 룩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깨알같은 단공급 전기 연출까지. 유일한 단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은 환정 안됨, 변형합체 없음. 8위 반다이 메타빌드 제타 건담. MG급 이상의 합금, 최신 디자인의 제타 건담. 자, 이런 세 가지 표현만으로도 이 제품을 올해의 제품 중 하나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직전의 최신작인 MG 버커와 비교해서요 프로포션적으로는 각각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합금도 아니고 완성품도 아니라는 점 때문에 애초에 가격대부터 다르기도 하지만은 서로 비교의 영역은 또 아니다 하겠고요. 기존 제타 건담 제품들에 익숙해진 눈은 말끔히 한번 씻어내보고 그리고 바라보면요 오리지널 제타의 그 감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세련되게 만들어진 프로포션과 디자인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고급진 컬러링과 세부 디테일까지 해서 분명히 그 가격이 아깝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여전히 결코 쉽진 않지만 변형 기믹의 완성도 그리고 결과물 역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페퍼지 아니고 스커트 아니고 이 가격에 하늘은 따로 팔기 대작전. 7위 타카라토미 토이라이즈 제네식 가오가이가. 단언컨대 아마 이 제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기준으로는요 누구도 이 제품이 올해의 제품에 선정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겠지? 없을 겁니다. 뭔가 어설픈 프로포션은 프로모 영상도 한몫하긴 했지만은 아무튼 어설픈 모습에 상대적으로 크기도 크지 않고 합금 따위 없고 도이치발의 헤이 하치 머리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접기도 했던 제품이었는데요 막상 제품이 나와보니 웬걸.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변한 것은 없지만 로봇, 피규어가 되기 전에 본질적인 부분 있죠. 바로 장난감으로서의 기능. 이 부분에서 정말 절묘한 밸런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어떻게 보면은 왕구와 피규어의 중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리저리 변형하는 맛, 변형의 용이성 등등은 오히려 요즘의 왕구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느껴질 정도이고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부족함이 또 그렇다고 크게 느껴지진 않는 가동. 또 외적으로도 분명히 왕구보다는 피규어에 가까운 디테일, 만듦새까지 해서 정말 어른을 위한 장난감이라는 인상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역대 변형 합체가 가능한 제네식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 높은 변형 구조 플러스 프로포셔널 밸런스까지 지니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아마 꾸니 귀신 완전 변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레이트 선가드! 뭐가 그레이트 선가드냐? 6위 구스마일 더 합체 그레이트 파이버드 그레이트 선가드. 아마도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완성품 로봇 시리즈. 그 인기는 저 건담 완성품들마저도 가볍게 압도할 정도로 아마 건프라나 왕구가 아니라면은 구스마일 더 합체 용자 시리즈만큼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시리즈는 없을 겁니다.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인기 높은 양대 용자 시리즈 중 하나인 지구용사 선가드는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가 이 더 합체 라인업으로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바 있는데요. 더 합체 특유의 딱딱 떨어지는 완성도 높은 변형 기믹은 여전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솔직히 이 많은 걸 다 외워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복잡한 변형 기믹을 갖추고 있는데요. 또 복잡한 것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지 않아서 그래서 막상 하다 보면 하면서 또 다 하게 되는 묘하게 그것이 퍼즐 푸는 듯한 쾌감이 되기도 하는 변형 합체의 상급을 달리는 더 합체의 손맛은 여전합니다. 그레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각 용자의 프로포션 밸런스, 최적의 프로포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은 설계들도 훌륭하고요. 최종적으로 더 합체 역대 그레이트 합체 중에서 사이즈, 존재감, 최종 프로포션의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 이 제품 단연 손에 꼽을 만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완전 차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약간의 기울임이나 파이버드 손목이 오게티? 5위 쌈지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D9. 2025년 올 한 해 아마도 이 3세 이상 어린이용 왕구 시리즈에 빠진 어른이 분들이 유독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봇 그리고 이 제품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시리즈 때문이죠. 어른이 왕구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한 이 시리즈 중에서 단품 기준으로 보면 저는 메탈 카드봇 시리즈를 더 좋아합니다만 올해 그야말로 존재감을 보여주었던 이 명품 장난감 렉스카이저 D9의 위용을 생각하면 올해의 장난감 그 랭크는 이 친구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D9 이름 그대로 모두 9대의 로봇이 각각의 로봇 형태는 물론이고 그들이 본체와 최종 무장에 이르기까지 9단 합체, 합체도 합체인데 합체 후의 모습, 프로포션, 디자인 역시도 정말 육중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그 매력을 뽐냈던 바 있습니다. 그 진정한 용자왕을 넘어설 정도의 이 흉악함, 멋짐만으로도 이 제품은 올해의 장난감이라고 할 만하다. 물론 9단 합체가 되는 만큼요 각각의 단품만큼 갖고 놀기 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9단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가동률, 심지어 잘만 조절하면 이런 액션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호텔을 지니고 있기도 했죠. 취향에 따라서 이런 다른 제품들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개취로는 렉스카이저 D9 무기까지 더해진 이 박력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각각이 또 어쨌든 로봇 변형폼이 하나하나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최종을 기대했던 두근두근의 맛까지 떠올리면은 개취는 렉스카이저 D9이었습니다. 4위 CCS 토이즈 알타이즈. 요즘 프라모델 완성품 할 것 없이 다양한 상품군이 출시되고 있는 로봇계의 바이블 게임 시리즈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기체들. 인기 높은 주인공 로봇 중 하나인 알트아이젠을 대륙의 양대 귀적 CCS 토이즈가 그야말로 칼을 갈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 CCS 토이즈 알트아이젠입니다. 일단 알트아이젠, 오래된 고철 덩어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공식 스펙 2kg을 넘는 무게와 사이즈부터 굉장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제대로 갖고 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육량 확보를 추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 부분에서는 CCS 특유의 재해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타일리시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연의 매력에 좀 영향이 있었다 평가를 받았던 플라잉 토이즈 버전과는 달리요. 진성 딱정벌레 팬이 아니라면 CCS 토이즈가 재해석한 원작 이상의 상남자 박력이 느껴지는 이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또 다양한 기믹들이 만지는 재미를 주는데요. 특히 어깨에서의 클레이모어 전개 기믹, 그리고 리볼빙 스테이크, 팔에 들어간 후퇴 전진 기믹에 무려 탄피가 튀어나오는 부분까지 재현한 것에는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제품이죠. 기타 어깨를 비롯한 가동, 전지가동선의 품질, 베이스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CCS의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여겨졌던 요소들까지도 업그레이드했던 제품. 이 정도면 이제 아레토아이젤은 잊어줄 수 있겠다.
물론 이 제품도 언젠가 컬러 베리에이션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 같은 버전이라면은 그것은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죠? 3위 반다이 메타빌드 벨빈.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반다이? 뭐 이제 별로다, 끝났다, 창렬이다, 대륙이 이제 다 씹어먹을 거다, 흥칫뿡이다 등등. 근데 왜 이렇게 사기 어려운 거예요? 는 물량 대비 인기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확실히 다 그런 건 아니고, 반다이 특히 메탈빌드 이상급 완성품 쪽에 있어서는 몇몇 제품들을 보면요, 타업체 유사 제품들보다 한 단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메탈빌드 캠퍼와 프로비던스가 그랬고요, 올해 갓은 어깨 탈락, 메탈빌드 벨빈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디테일이 비슷해 보여도요, 조형과 도색의 퀄리티, 색상의 사용 등등 이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 유사 제품들이 80점 정도라면요, 반다이 메탈빌드 중에 유독 잘 나온 제품들은 90점 이상이 되는 그 마지막 마무리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벨빈은 정말 고급스러운 메인 컬러를 비롯해서 다채롭게 사용된 부분의 색감과 서로 다른 마감, 다양한 파츠의 조합 플러스 작은 문양 하나하나까지 깔끔하고 럭셔리하게 처리되어 있는 디테일을 통해서 말 그대로 증명했던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탈빌드 중에서도 드래곤 스케일이라는 용의 비늘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그걸 체감하기 좀 어려웠던 이전의 다른 시리즈 제품들과는 다르게요, 여러 부분에서 연동 기믹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으로써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고 구성이 풍부하지도 않은 합금 제품입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서 본연의 차이를 보여주었던 메탈빌드 벨빈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공 집시대인저. 계속해서 기적이 등장하는 대륙은 과연 어떤 곳인가? 대륙의 양대기죠. 모쇼 토이즈와 CCS 토이즈를 제치고요, 올해 가장 임팩트 있었던 대륙의 로봇 피규어, 바로 공 퍼시픽 림 집시대인저 피규어입니다. 일단 프로모 영상에서 보여주었던 각종 기믹들에 놀라 자빠져서 당장 구매했었던 제품인데요, 하나는 비록 수동이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만족스러웠던 각종 아머의 움직임과 LED, 그리고 실제품을 보았을 때 정말 놀랄 정도로 그 표현력, 디테일 부분에서 심지어 약간 과장 보태면은 앞서의 메탈빌드 벨빈 이상의 디테일을 보는 듯한 그 자체적인 만듦새 자체가 굉장히 좋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구매할 때 기준으로는 20 초반대 가격이어서요, 가격까지 감안하면 대적할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했죠. 이 제품의 가장 하이라이트 기믹인 흉부의 LED 플러스 모터 연동의 회전 기믹은요, 보고 또 봐도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다만 정가 구매가 아니라면은 2위까지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인피니티 버전을 리뷰해보지 않았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센티넬 바이사가. 제 취향은 이렇습니다. 로봇은 합체도 좋고 변신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결국은 멋이 있어야 한다. 멋과 관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에게 있어서 올해 이 바이사가 이상으로 폼이 나는 로봇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슈퍼로봇 대장 OG 시리즈의 팬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감안하지 않아도요, 설사 이 제품이 대륙 오리지널 로봇이었다고 해도 저는 이 제품을 아마 1순위로 손꼽았을 거예요.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았던 게임의 화려한 연출이 고스란히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개성 넘치는 외관, 메탈릭의 화려한 색감과 깔끔한 유광 마감의 조합, 제 제품 기준으로는 짱짱한 관절과 만지기에도 불편함이 없었던 군더더기 없는 가동, 역대급으로 만지기 편했던 천망토 등등 각각의 요소들이 좋기도 했지만요, 가장 좋았던 건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조화, 시너지, 내가 연출할 수 있었던 결과물이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멋졌어요. 정말 작은 포즈만으로도 소위 간지가 가득 차오르는 이 독보적인 멋스러움이 내게 다른 모든 로봇들을 잊게 했다. 이렇게 멋진 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고 구매해도 아깝지가 않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던 올해의 로봇, 센티넬 바이사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많은 로봇들의 새로운 소식에 기뻐하고 실망하며 또 많은 로봇들의 출시에 두근거리면서 언박싱을 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로봇, 피규어, 장난감, 모형 등을 떠올리면서요, 언제나 그 즐거움을 잊지 말고 행복한 덕질, 장난감 수집으로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일상 되시길 빌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